왜? 오빠 어떻게 했는데? 어? 어? 어떻게 또? 오빠가 미쳤어. 오빠 밀쳤어? 태호야. 태희 왜 밀쳤어? 오빠 안 밀쳤다는데? 미쳤어. 똑같은 소리야. 똑같은 소리야. 하지마. 발 달래. 발 달래줘 얼른. 야 오빠 왜 때려? 오늘 소개드릴 책은 오은영 박사님이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책입니다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스트셀러 꽤 오래 하고 있죠. 그죠? 그래서 이 좀 읽어보니까 시각이 독특했던 게 보통 영어를 배우는 뭐 영어 회화나 아니면 뭐 중국어 회화 뭐 이렇게 언어 배우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도 무언가 언어를 배워서 아이를 키우는 육아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느낌으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상황을 정해주고 그 상황에 이제 대입해봐서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아예 문장을 정확하게 적어놨거든요. 그렇죠? 예를 들면 뭐 소리내어 읽어볼까요? 오늘 재미있는 일 없었니? 엄마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줄래? 엄청 웃겼던 일 없었어?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정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한 문장을 주는 거지 이야기를. 그치? 그래서 되게 그런 면에서 좀 신선하게 다가왔고 보통의 육아책들은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뭐 아이를 키워야 된다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관점이나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해줬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뭐 여기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이야.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거야. 네가 소리를 지르면 나갈 수밖에 없어. 라는 문장을 얘기를 해주면 좋다라고 구체적인 문장을 사례를 적어줬다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이지. 원래 이 오은영 박사님의 이 집필 스타일이 이 전에 지으신 책에서도 직접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말하라는 스크립트를 주는 그 스타일로 늘 집필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. 꼭 뭐 비단 이 책뿐만 아니라 원래 책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지으시는 스타일로 유명하신 것 같아요. 뭐 부모의 철학 같은 걸 맨날 이야기해봤자 그런 육아서들은 그 상황이 막상 비슷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책에 있던 내용이 번뜩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. 늘 벽에 써놓고 그러니까 숙제하지 않는 이상은. 내가 이 책을 보고서 좀 되게 책 내용은 좋은데 모든 내용이 다 너무만 다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퀘스천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예를 들면 여기 뭐 95페이지를 한번 보면 7살 오빠랑 5살 여동생이 있는데 이 남매가 장난감을 갖고 싸우는 거야. 그래서 엄마가 이제 싸우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여동생이 엉엉 울면서 오빠가 안 줘 라고 하는 거지. 그러면 대부분 이럴 때 부모가 야 오빠야 동생은 아가잖아 얼른 줘 라고 말하고 오빠가 장난감을 이제 감싸 안으면서 이거 내 건데 하면 너 아기 때 갖고 놀았잖아 지금 갖고 놀지도 않고 내년에 학교도 가는 애가 하면서 이제 오빠를 나무라고 다시 또 오빠가 내 건데라고 계속 버티면 동생이 빌려달라잖아 라고 하다가 점점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윽박지르게 되는 거지. 협박하고 넌 장난감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? 자꾸 그렇게 욕심 부리면 이제 장난감 안 사준다 라면서 협박을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게 나와요. 이렇게 얘기해보라는 거지. 그럴 때 그렇게 협박 지르지 말고 이 장난감 오빠야 이 장난감 네 거 맞아. 그리고 동생한테도 동생아 이거 오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그걸 얘기가 애들이 나오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. 그러니까 내가 다 생각하는 알지만. 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지. 그래 이 책을 읽어보고 아 그래 그렇게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장난감이 네게 맞고 동생아 이건 오빠 거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것만으로
이 상황이 해결되진 않잖아. 근데 내가 답답한 부분은 이제 어떤 그런 아이와의 그런 다툼이나 뭐 동생이나 남매 간의 그런 싸움이 일어나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거를 좀 부드럽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극약 처방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걸 읽고 싶은 건데, 여기서는 이제 그런 처방보다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해결보다는 이제 분명하게 아이의 감정을 다스리는 정도로 끝내주는 그런 것이어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려주는 건 아닌 책인 건 분명한 것 같아. 그치, 사람들이 이 책을 살 때는 물론 나는 맨날 조용히 해! 또 그쳐! 안 그쳐! 뭐 이렇게 되니까 보통은 이제 그런 상황에 뭐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윽박지르는 거 말고 지혜롭게, 그치, 현명하게 이 상황을 뭐 뭔가 빨리 종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는 거지. 그치, 노하우가 뭔가 노하우가 극약 뭔가. 처방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치, 이제 그치. 좀 하는데 더 고급진 어떤 막상 보면은 그런 별게 방법이 아니네. 요즘 방송에서 하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그램도 난 정말 빠짐없이 다 봤는데, 모든 회를 다 봤는데, 거기서도 계속 예전부터, 정말 10년 전부터 오은영 박사님이 계속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.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스테오랑 테이가 이제 아이들이 싸우면 너 뭐 오빠가 양보해야지, 동생은 오빠한테 어들대들어, 둘이 빨리 악수해, 허그해, 뽀뽀해, 뽀뽀 됐어, 했어, 해산, 이렇게 한단 그럼 말이야. 내 마음이 좀 편해지지. 편하잖아. 조용해지니까. 그렇지. 좀 편해지잖아.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, 그거는 정말 아이들의 감정은 다 쏙 빠진 이제 부모를 위해서 그냥 사건을 확 종결시켜버리는, 우리 형사 뭐 경찰들도 아니잖아. 그렇지. 사건 종결 땅땅 이걸 하고 싶은 거지. 근데 여기서 근데 이 박사님 계속 진짜 10수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, 이제 그렇게 상황을 종결시켜버리면 물론 부모 마음은 편하겠지만, 그거는 이제 아이들의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게 1도 없다는 거지. 그냥 부모의 만족이. 그치. 아이들이 지금 감정이 감정적으로 왕성하게 성장해 가면서 이제 인격체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. 근데 아이들끼리 충돌하고 뭐 자기가 평온한 상태에서 뭔가 충돌이 일어나서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막 울면서 막 울분을 터뜨릴 수도 있고, 이 감정의 기승전결을 다 겪어 나가야 애들이 화가 나면 내가 이렇구나, 근데 화해하니까 또 마음이 편안해졌어. 감정의 기복을 스스로 겪어내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지. 그렇지. 근데 감정이 아이들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스스로 그거를 해결하는 경험도 불편하잖아.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감정이 편안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확 충돌이 일어나면 감정이 막 불편해질 거 아니야.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또 그걸 해결해 나가서 마음이 다시 평안해질 때까지 이렇게 바닥을 치고 하늘도 치고 이렇게 스스로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을, 스스로 그 감정을 자기가 알고 겪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. 그래야 점점 성숙해지는 이 감정 그러려면 해결 방법을 부모가 그 좀 참을성이 있으니까. 그렇죠. 알 수 있는, 스스로 겪어내는 그 과정을 스스로 겪게 놔둬야 되는데, 우리는 싸웠어. 충돌이 있었어. 그러면은 확 이제 기분이 나빠졌어. 그러면 확 이제 감정의 고조에 이를 거 아니야? 거기서 내가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. 듣기 싫어. 그래서 커트해버린다는 거지. 조용히 해. 입 다물어. 이렇게. 못 참고 막, 야, 너 내 눈 봐. 내 눈 봐봐. 이러잖아. 그런 거 안 좋다는 거지. 안 좋다는 네. 거지. 그래서 스스로. 빨리 일로 와. 빨리 안 와. 빨리 아빠한테 뽀뽀해. 뭐. 스스로 해결할 그 기회를 박탈하는 거지. 좀 참을성이 좀 시간을 좀 줘야 되는 거네. 그러니까 그런 거지.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만약에 애 공부를 봐줘. 근데 막 좀 답답한 거야. 봐주기가 스스로 이제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든 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? 뒤에 해답지를 보고 풀이 과정을 스스로 공부할 때 풀이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지. 시간을 줘야지.
내가 스스로 고민해서 이걸 끌을 해결해 시간을 줘야지. 해결해 나갈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못하게 한다는 거지. 스스로. 그래서 정리하면 음, 이 책은 이제 그렇게 뭔가 내가 말했듯이 어떠한 그런 육아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극약 처방이 담긴 비법서 같은 건 절대 안 되지만 사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, 하지만 이제 아이의 감정이 이런 기승전결을 잘 마무리해주면서 아이가 감정적으로 좀 잘 훌륭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그치.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고, 요즘 육아 스타일이 좀 이런 식으로 좀 흐르는 것 같아요. 옛날 같으면 이렇게 육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,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아이를 뭐 이럴 경우에 뭐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. 뭐 그런 식의 비법들이 있었다면 그런 건 좀 말이 사실 안 되고, 이런 것들로 이제 실제로 아이의 감정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서 건강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정신이 수 있게.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읽어봤을 때는 진짜 육아에 오은영 선생님이 쓴 책은 뭐 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육아의 바이블이다. 여기서 진짜 요즘 애가 좀 왜 이렇게 찡찡거리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? 그럴 때 웬만한 사례가 다 있긴 있어. 어떻게 하라고 키우다가 했더라? 보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. 찾아보는 육아의 정말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혹시 이런 여보처럼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. 막 대부분 그런 기대로 이걸 그치. 보지 않을까? 저런 문제를 어떻게 확 그냥 단박에 해결해 버릴 수 있을까? 그건 아니라는 거지. 그건 아니지만 바람직한 방법들을 알아간다? 그러니까. 그 정도? 왜 우리 영어 배울 때도 회화 배울 때도 뭐 맞아. 그럼 맞아. 생각 많이 해. 문장으로 배우는 뭐 영어 회화 이런 느낌처럼 이제 문장으로 배우는 육아서인 외우는. 것 같아요. 그래서 맞아. 이걸